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장을 위한 전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코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투자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가격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약간 안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해가지고 트럼프 씨가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야, 이제 세상에 하다하다 그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전 대통령이 이렇게 틱톡을 만들었습니다. 틱톡 라이트. 야,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틱톡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 천연가스 29년 석유 4년 이상 쓸 양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난다고 했고 최대 140억 배럴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 가이아나 광구량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포항 앞바다 영일만서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술 회사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했고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와서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이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지원량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해서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을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어그로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주식 투자 소득세 비과세 정책 유지 관련해 가지고는 매우 부정한 사람이 39, 그쵸? 그리고 부정 17, 보통 16, 그 다음에 긍정, 매우 긍정 해서 27 수치가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져 있는데 반 이상이 반대하는 이 주식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다음 내용 보면은 GCV를 이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 31만 4,159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응원하고 있는 이런 파이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다만 31만 4,159달러라는 가격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6월 2일 인도네시아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서 오픈 메인넷에 대한 기여하기 위해 물물교환 이벤트를 시작했다 해서 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래요. 현실적인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생태계 매장 활성화가 우선이고 이거에 따라서 파이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관심을 갖다 보면은 분명히 파이의 가치는 알아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추가 활성 확인을 수행해서 파이 KYC 상태로 유지해라 해가지고 코어팀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KYC 잠정 승인을 받은 경우 KYC 통과를 위해 추가 활성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 생존 여부 확인 횟수와 각 확인 사이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새로운 세션, 채굴 세션을 시작하면 파이 앱 화면에 활성 확인 팝업이 표시가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다음번에 다시 팝업이 나타날 것이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니스가 막 수시로 뜬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카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도대체 파이가 이게 똑바르게 가는 게 맞냐, 너무 많이 이게 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맞는 말이죠, 솔직히. 맞는 말이고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막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파이 투데이 해가지고 다가오고 있는데, 코어팀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고 했지만 24년 6월 28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 24일 남았어요. 그런데 이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은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별 이야기, 아니 별 뭔가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파이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화폐 버전으로 널리 간주될 것이다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워월드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이 좀 의미심장해요. 보면 6월에 파이 기본 채굴률이 26.9%나 감소를 했다고 돼 있고, 5월에 16.7% 감소에 의해서 또 한 번의 감소를 의미한다. 자, 정기적인 채굴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P2P 거래를 통한 보상 획득이 필수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파이 생태계는 항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초기 단계에서는 추천을 통한 신규 사용자 유치가 중요했고 많은 파이 보상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는 파이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추천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다음 단계인 노드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수십만 개의 개별 PC 노드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P2P 거래를 통해 파이를 획득해야 되는 다른 차원의 채굴 부스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해서 P2P 거래를 통해 파이를 모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파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P2P 거래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코어팀은 이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자 GCIX, 그 다음에 GBMW, 이와 같은 많은 파이 지갑은 메모 필드에서 사기 링크가 삽입된 수많은 지갑에 소량의 파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필터에서 스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스팸을 이렇게 걸러주는 기능. 그 다음에 스캠 트랜잭션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잭션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스캠 때문에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한편 이더리움은 341.1만 팔로워,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336.9만 팔로워가 계속 차이가 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샤넬 클래식 라지 캐비어 은장에서 가격 제한 가능하다고 돼 있고, 19번대 샤넬로 14년 서울 롯데백화점 면세점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입국 시에 세금 300만원 넘게 내고 모시고 들어왔다. 지금 연도 백화점 정가는 1560만원 정도고 연식이 있지만 새 제품이어서 10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까 한다. 그럼 1000만원 나누기 600 하면 16,666파이 정도가 된다라고 돼 있고, 가격 제한해주면 협의를 하겠다. 빠르게 물려줄까도 싶었지만 지금 사용할 분께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단 한 번도 사용을 못했다, 들고 나갈 일이 없었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야 16,666파이에 샀다라는 거, 살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샤넬백이 찐짜는 맞는데, 찐은 맞는데 뭐 이거에서 디테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거를 뭐 옛날 거긴 하지만 이렇게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값비싸고 의미 있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 집도 얼마 전에 만파인가 이렇게 팔렸는데 이 샤넬백이 16,666파이다 그러면은, 야 좀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차는 좀 나겠다. 파이 수량이 많아지고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런 비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네요. 자, 채굴률 앞으로 그 가격에 계속 다르게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프 메인넷 하면 한 달에 한 개 캐기도 힘들 듯. 이 시점에 파이콘 수량 늘리려면 KYC 검증이 답인 듯 합니다. KYC 검증 4건당 1파이 준다는 말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어도 대략 그 정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그때 그냥 예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한 명을 검증하는데 몇 명이 달라붙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달라붙는 사람의 N빵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4명도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명당 4명밖에 검증을 안 하진 않고 여러 명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중국 KYC 때문에 검증 많이 뜨니까 최소 10건씩만 해도 2.5파이 30이라면은 75파이를 모을 수 있다. 1년이면 900개. 시간 날 때마다 검증 켜놓고 있는 게 답인 듯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도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되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다들 보유량 해가지고 이 통계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왜? 몇백 명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 보면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개수. 근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 1000에서 5000. 아, 이거는 제가 투표한 게 아니라 카페에 있던 그 캡처본 가져온 거예요. 혹시나 뭐 제가 2만에서 3만 개나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대부분 보편적으로 볼 때는 1000에서 5000개. 아마 저도 여기에 분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이 돼봐야 알겠지만, KYC 인증이 돼야 알겠지만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부분 보면은 가장 많은 데가 1000에서 5000, 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 이 정도가 지금 분포가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개에서 3만 개 사이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5 곱하기 30은 150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1000에서 많은 수정이 불가해서 5000에서 45 하면 22만 5000, 최소 총 702만 5050개 카페 최소 보유량이다. 그리고 가족, 친구, 미투표자, 카페 가입자, 미가입자 하면 1000만 개, 뭐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카페가 최소 55억에 4조 3천억 현금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14달러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페이먼트에서 나오는데 파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파이의 결제를 미래엔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현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전날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약간 늘어난 듯한 모습. 이걸 기점, 이걸 시작으로 계속 쭉쭉쭉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테스트넷 관련해서 보면은 239 돼 있죠. 점점 늘어나요. 238, 237 했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위권 국가는 당연히 깎였겠죠. 또 깎였는데 또 하위권 국가에서도 이렇게 홍콩, 몽골리아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다. 나머지 어느 국가에선가 오르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홍콩은 이렇게 맨날 연일 며칠 동안 유지가 되는지, 몽골리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두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6월 28일 중요한 시기 6월은 맞는데 실제로 6월 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것이 메인넷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